탄핵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탄핵 당시의 상황을 볼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지 이 탄핵의 배후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슬슬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그 틀딱 같은 이야기를 하지? 네. 뭐 박근혜 파리 하자는데 그거 아니죠. 네. 제 방송을 잘 보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 얘기를 하지. 네. 하는데 이거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탄핵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요 이야기하면 항상 그래요. 아니 그 박근혜도 친중 행위를 했는데 왜 그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요 신문 기사가 이제 뭐냐면 그 중국의 전승절을 이제 가는 문제로 옥신각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2015년 8월 17일 기사인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 뭐라 얘기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해야 해가지고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푸시를 했습니다. 왜 그래? 야, 저는 좀 아는 부분이 있어서. 아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예. 이제 우파 정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안 가자는 쪽으로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가게 돼요. 맞습니다.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친박 쪽 인맥 중에 친중파들이 있습니다. 꽤 돼요. 이 사람들이 장난질을 치는 바람에 가게 됩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손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간 거가 문제가 저도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분석은 뭐였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열병식 참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합니다. 네. 그래, 뭐,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미국 쪽에서도 물론 내부적으로 뭐 실망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분석가마다 다를 테지만 네. 찬성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테지만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요거부터 보면은 동아시아 담당 선임 자문관을 지낸 쇼프 연구원이 얘기했던 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 일이라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이 미한 동맹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네. 왜 그랬느냐? 시간순. 시간순으로 이제 그걸 봐야죠. 이 시간순으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2015년 9월 3일이 중국 전승절 참가일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의 논평은 괜찮다예요. 네. 한국의 국익에 맞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네.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미동맹에는 지장이 없어. 네.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가 미국과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논의가 되고 있었고 저 한민구 국방장관이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펜타곤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요. 더 갔을 수도 있는데 난 몰라요. 그리고 지소미아도 그때 당시에 추진하고 있었죠. 그렇죠. 일본가. 그래서 미국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땐 사드 배치를 하고 지소미아를 하게 된다면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미일 군사동맹은 문제 없어. 네. 그렇다면은 그까지 전술력 참가쯤이야. 네. 중국을 방심시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되니까 네. 괜찮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 이후에 사드 배치를 안 하려 했다면 문제가 있죠. 네. 그러면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한미 군사 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는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민구 국방장관이 2번째 펜타곤을 방문할 때는 한겨레 신문에서 뭐라고 났느냐? 온 국민을 속이고 은밀하게 첩보전을 이렇게 방불케 할 정도로 미국을 방문해서 사드 배치 문제를 이렇게 논의했다 해서 마치 그게 굉장히 나쁘다는 식으로 기사를 냈었어요. 네. 물론 좌파 입장에서 나쁜 거겠죠. 당연히 나쁘죠.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나쁘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2016년 1월 6일 날 보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합니다. 난리가 났지.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빵빵 쏴대고 핵실험을 하는데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어책이라서 당연히 사드는 필요한 쪽이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승절을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드 배치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다니까. 네. 근데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가 옵니다. 사드 배치 안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게 해요? 싫어요. 이렇게 된 거라고. 우린 사드 배치 할 거야. 왜? 북한이 이러한 핵실험과 이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개발이 돼서 우린 최소한의 차원에서의 방어적 수단은 필요하다. 하면서 진행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9월 9일날 북한이 또 한 번 써서 5차 핵실험을 해요. 또 난리가 난 거지. 그럼 어떻게 돼? 네. 사드 배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해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계속 강력하게 그 박근혜 행정부 안에서 네.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9월 20일 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아까 얘기했던 정동춘 박사님. 네? 사건이 뻥 빵 터진 거예요. 터트려버리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네. 이게 탄핵의 시초란 말이에요. 탄핵의 첫 퍼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반 사람들 상식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전승절까지 갖다 쓰면 박근혜는 친중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근데 왜 갑자기 탄핵을 당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탄핵당한 거는 뭐 PC 타블렛 PC라던가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재판소에서는 나왔지만은 그 타블렛 PC 사건은 재판에서 탄핵할 때 증거 재료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네. 예. 하지만 K스포츠 재단은 증거 부실이 자료. 됐어요. 스포츠 증거 자료였고요. 그렇죠. 그걸로 뇌물 받은 걸로 그림을 그렸죠. 그랬죠. 칼잡이들이.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자체가 사기였지.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네. 그 시기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6개월 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나옵니다. 네. 그 탄핵을 하면서 한다 만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러면서 재판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뭐 임기 말까지 쭉 가버려요. 네. 그러면 흐지부지 탄핵 준비하다 끝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보면은 굉장히 초스피드로 탄핵을 진행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9월 21일 날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1+2 엄청나게 많이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또 타블렛 PC 사건이 또 뻥 터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11월 18일 날 성주에다 사우드 미사일을 이게 배치하겠다 완전히 결정이 돼요. 네.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탄핵이 빵 터집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 가결이 국회에서 됐을 때 네.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당시 그 고영주 이사장, 고영주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네. 탄핵 그 재판 중에도 이게 탄핵 소추안 가결부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절차가 정식 절차로만 가도요. 임기 다 끝나고 그냥 끄다버립니다. 흐지부지 네. 끝나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박근혜 행정부 안의 관료들과 그 다음에 저 좌파 야당들이죠. 이런 거에 엄청난 두뇌 암투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측했던 게 이건 제 추측이에요. 네. 이거 탄핵으로 몰고 간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네. 이거를 계속 탄핵 그 절차를 밟으면서 시간 끌면은 임기 끝날 때까지 못 끝내고 결정을 네. 그 기간 내에 사드는 확실히 배치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암묵적 계산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막 싸우고 했는데 갑자기 탄핵의 추진이 초스피드로 쫙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9일날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버리고 3월달에 탄핵돼 버리죠. 네. 그러면서 임기 얼마 안 되놓고서 그냥 이걸 박살 내면서 바로 들어갔던 게 뭐냐? 사드 기지 건설을 막는 쪽으로 데모가 쫙 집중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사드 배치는 묶여서 하나로 봐야지 이걸 별도로 보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면 사드 배치를 하는 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세력이 누구냐예요. 물론 북한도 반응을 했지만 중국이 정말 그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보면은 네. 그때 당시에 탄핵을 할 때 이게 전교조들이 이런 걸 들고서 했었는데 자, 요 손에 들고 있는 수건을 잘 보십시오. 저게 일본에도 저렇게 똑같이 가서 저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데모한 세력이 있습니다. 예. 여기 박근혜 퇴진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해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고 써있죠? 네. 이게 발견된 장소가 오키나와입니다. 헐. 오키나와 미군 해군기지 후텐마 기지에 저거를 들고 한국 좌파들이 데모를 했어요. 저 시기가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할 때의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했던 세력들이 왜 후텐마 미군 기지에 가서 저짓을 했냐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겠다던 촛불 탄핵 세력과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서 데모를 했던 좌파 세력은 같은 세력인데 그 시간에 머릿수라도 더 보태가지고 광화문에서 데모를 해야 될 시기에 왜 사람을 빼가지고 후텐마 미군 기지에도 데모했냐예요.
이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목적과 오키나와에 있는 후테만 미군기지에서 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하는 데모는 같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같은 세력이었고. 그렇죠. 같은 세력이었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왜? 사드 배치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랬고, 여기 오키나와에 가면 이렇게 주체사상 신춘 세미나라 그래서 거기서 좌파들이 이렇게 주체사상 공부하는 그런 세미나도 열리고 있고요. 오키나와입니다. 한국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기 가면 이렇게 한글로 써 있습니다. 해놓고 미군 전쟁 기지.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렇게. 그 이때 당시에 일본의 노조들도 한국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JR 노조, 치바현 노조 등등의 노조들도 이거 다 사회주의 좌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와서 박근혜 퇴진을 같이 외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네. 일본의 노조가 왜 우리나라에 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칠까요? 얘네들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일본 기업에 임금 인상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전혀 상관없죠. 아니 노조가 임금 인상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었어요? 노조 탄압을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노동자의 복지, 임금 인상 뭐 네. 이런 거.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왜 와서 외국인들이?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네. 왜 그러느냐? 일본의 좌파 사회주의 노조 집단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같겠냐는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안 그러죠. 그건 간단하죠. 사회주의 혁명. 네. 왜? 이 JR 노조가 일본 내에서도 미군기지 철수 데모를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노총이 하는 것처럼. 즉 우리나라의 민주노총, 참여연대, 진보연대,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한통련이라는 조선족 조직,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JR 노조 같은 이런 노조들이 다 사회주의 계열의 노동 그 단체인데 이들의 근본적인 그 사상은 사회주의고 미군기지 철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반미네요. 반미죠. 그러니까 반미 친중이네요. 그렇죠.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는 목적을 가진 단체가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던 이유는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 철수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연결고리는 친중 반미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온 겁니다. 얘네들만 온 게 아니죠. 중국 유학생들도 왔죠.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숫자를 채웠고,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여기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를 다 가봤다고. 네. 가서 쫙 서치를 했더니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중국 유학생들이 우파 태극기 부대, 좌파 촛불 부대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좌우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싸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그 중국의 댓글 부대가 한국에서 그 페미니즘 운동을 막 조작해서 한남충, 뭐 김치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의 남녀 갈등을 촉발시킨 것처럼 이때 당시에 촛불 집회와 태극기 부대를 서로 대립시키게 하는 이간책을 그 당시에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3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중국 호텔에서 태극기를 입구에 깔아놓고 밟아 죽이자 라고 써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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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티아우스 한국 방즈라고 써놔서 그 한국 새끼들을 그러니까 밟아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저걸 왜 저 당시에 써놨느냐?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사드 배치.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혐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랬고 중국 언론에서도 사드 배치 한국 김치 먹고 혼미한가 해서 막 맹비난을 했었고 여기 보면 이제 한국의 보수파 세력들이 사드 배치에 협조하고 있다 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보고 여기도 김치 먹고 혼미한가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인민일보에 뭐가 나왔냐면 자꾸 박근혜 정권이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를 진행하게 되면은 탄핵을 시킬 수도 있어라는 기사가 중국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골 때리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일본 내 조총련 기관직 깃발이라고 있어요. 하타 네. 뭐 이런 깃발이 그런 잡지인데 거기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중국
일본 좌파 매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한겨레 같은 그런 데서 받아쓰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하야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탄핵 분위기가 쫙 조성돼 버립니다. 네, 그때 당시 기억나는 거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뭐 오지야. 중국 관광객들을 관광을 금지시키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간의 경제 교류가 없어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딱 이 논거 두 가지로 한국 경제는 네. 중국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런 걸 얘기하면서 위기론을 네.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네. 한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중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면 한국의 경제는 무너지고 한국은 굉장히 위기에 빠진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줬는데 네. 사실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죠. 네. 근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친일파 혹은 뭐 이렇게 미취학으로 매도를 하는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예. 얘도 뭐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드 배치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때 그 민주당 사람들, 네. 그 옛날 때 뭐 저한테 뭐 여시제 들어라 꼬시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야,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이 왔다. 모든 정권은 이제 마지막이 되면 레임덕이 오거든요. 그렇죠. 앞에 이명박이 있었고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네. 이미 보수가 두 번 잡아서 10년 통치를 했기 때문에 네. 이미 그 레임덕 현상까지 오면서 국민들이 그거 투표하면은 네. 무조건 민주당이 100% 이긴다. 네. 그래서 100% 이기는 투표인데 당신네들은 뭐하러 박근혜 대통령을 6개월 빨리 내려오게 했냐예요. 그렇죠. 내가 그 얘기를 그때 했어요. 아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절차대로 해도 어차피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그냥 지나버리는 어떤 그 당시 네. 정식적인 적법 절차면 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탄핵을 해봐야 어차피 임기 5년 다 끝내고 내려오는 건데 네. 탄핵을 왜 시작했으며 굳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예요. 대통령 선거에 질까봐 애매해서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상대방에게 기수를 주려는 것도 아니야. 왜? 이미 네. 선거는 다음번은 민주당이 이기는 건 뭐 그냥 기정사실화 돼 있었기 뭐 때문에. 여론은 끝났었죠. 그렇다면 당신네들은 왜 탄핵을 했느냐?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했죠. 그거 사드 배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그랬다고. 딴 거 없잖아. 내가 막 그 그러고. 당시 그 방송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전부 다 사라졌죠. 네. 그 자료가.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얘기 드리는데 이건 분명히 선거 방송입니다. 선거 방송을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우리가 뭐 누구를 비방한 것도 아니고 선거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방송을 내리면 선거 방해죄가 성립될 겁니다. 구글은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방송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욕은 해주시면 욕은 안 하죠. 욕이라든지 비속어만 안 하면 됩니다. 이런 쑥떡 같은 이러죠. 쑥떡. 쑥떡 같은 이라면 쑥떡은 욕이 아니에요. 금치고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그러한 모함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일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